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번 시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트넘은 이런 게 없는 팀이라는 게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그래서 케인이라는 특급 공격수가 있었음에도 공격을 못하는 팀이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생각보다 빡빡했지만 손흥민의 결승골 덕분에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결승골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팀적으로 취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잘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보려면 이 장면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골키퍼가 로메로한테 볼을 막 넘기는 중입니다. 양쪽 센터백이 크게 벌리면서 골키퍼와 함께 최후방에 3명을 만들었는데 팰리스는 최전방에 2명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이 패스를 성공시키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의 움직임도 보이는데, 바로 화면상 가장 전방에 있는 사르입니다. 같은 중미로 나온 호이비에 비해서 훨씬 공격적인 위치에 있죠. 하지만 토트넘이 로메로한테 볼을 주자마자 갑자기 후다닥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로메로로부터 볼을 받아서 전개를 돕기 위한 움직임인데요. 문제는 팰리스의 왼쪽 중미와 왼쪽 윙어가 떡하니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응을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단 거예요. 위치상으로 왼쪽 중미가 사르를 잡으러 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사르를 따라서 같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포로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가 후다닥 아래로 내려간 반면에 포로는 오히려 전방으로 올라갔는데요. 사르가 내려가면서 팰리스의 왼쪽 중미가 끌려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에 발생된 공간을 자기가 먹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메로가 이렇게 바로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상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왼쪽 윙어가 그 패스기를 딱 하고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토트넘은 이걸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이 포로한테 발생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상대의 수비 구조를 흔들면서 1차적인 전개를 이뤄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포로가 속도를 살리면서 전개를 이어가는 게 좀 힘들었어요. 보시면 아까부터 포로를 잡고 있던 왼쪽 윙어가 딱 하고 뒤에서 붙잡는 중이죠. 거의 반칙이 되더라도 여기서 끊겠다는 수준이었고, 방금 사르를 잡기 위해 쇽하고 올라간 이 왼쪽 중미도 이걸 돕기 위해서 재빠르게 내려오는 중인데,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원래 왼쪽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왼쪽 윙어하고 아까 사르를 잡으러 내려갔던 왼쪽 중미가 죄다 포로 하나를 막기 위해서 몽땅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 움직인 사르한테는 공간을 내주게 됐거든요. 그리고 공간을 확보한 채 볼을 받았다는 건 전방의 상황을 모두 확인한 상태로 여유롭게 패스를 보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사르의 선택은 가장 반대편에서 뛰고 있는 브레넌 존슨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비 담당은 오른쪽 풀백이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메디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브레넌한텐 딱히 마크맨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걸 정확히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사르의 롱패스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만 워낙 볼이 투입되는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볼이 투입되는 것 자체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팰리스 선수들도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비 위치를 재조정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생겼었어요. 일단 아까 메디슨을 잡고 있던 오른쪽 풀백이 브레넌을 잡으러 이동하고, 아까 손흥민을 잡고 있던 오른쪽 센터백이 메디슨을 잡으러 가면서 마지막으로 왼쪽 센터백이 손흥민을 잡으러 가는 이러한 식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수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토트넘이 이러한 대응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너무나 재빠르게 공격을 이어가면서 발생됐습니다. 브레넌이 볼을 받자마자 머리로 메디슨한테 넘겼기 때문에 아직 메디슨에 대한 마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었거든요. 지금 장면으로만 보면 오른쪽 센터백이 꽤나 타이트하게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은 메디슨이 볼을 잡을 당시에 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 꽤 넓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메디슨이 볼 터치를 꽤나 이상하게 하질 않는 이상 메디슨이 볼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그 다음으로 메디슨이 볼을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는데, 사실 당장은 주변에 볼을 받을 선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기껏해야 에메르송한테 넘기는 것 정도인데 백패스가 되니까 그다지 바람직한 선택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러 볼을 약간 끌면서 주변 상황을 지켜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간 게 바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올린 브레넌이었습니다. 보시면 사실 팰리스의 오른쪽 윙어가 브레넌을 충분히 잡아줄 수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직후 장면을 보면 이 선수가 브레넌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팰리스 입장에선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는데, 지금 최종 수비 라인 중 2명이 죄다 메디슨한테 붙은 상황인데다가
나머지 하나는 손흥민을 1대1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브레넌을 막아줄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 중미가 내려와서 막아주길 바랬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오른쪽 중미도 브레넌의 침투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질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브레넌과 펠리스 선수들 사이에 집중력 차이가 드러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덕분에 메디슨은 앞길이 막힌 상황에서 브레넌이라는 선택지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앞에는 여전히 두 명이 자신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거를 기가 막힌 오른발 바깥쪽을 활용한 패스로 뚫어내더군요. 이제 메디슨한테 이러한 식의 플레이는 거의 놀랍지가 않을 수준이 된 것 같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브레넌이 직접 슈팅을 노릴 수도 있을 정도의 위치에서 아무런 수비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볼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여기에서 골키퍼를 제외하고서 유일하게 그걸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여기에 있는 손흥민의 마크맨 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6번인 왼쪽 센터백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선수가 손흥민을 버린 채 브레넌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고 브레넌이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손흥민한테 볼을 넘기면서 손흥민이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골을 터뜨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손흥민의 개인 능력보다는 팀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인상적인 장면이긴 했지만 손흥민 개인의 능력도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브레넌이 보낸 볼이 약간 바운스가 있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걸 왼발에 정확하게 임팩트를 놓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오른발로 한번 잡아놓은 다음에 때리는 게 맞는데 당장 오른쪽을 보면 한 명이 죽어라 뛰어오는 중이죠. 그래서 만약에 볼을 잡아놓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슈팅이 막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바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때리면서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득점 장면 전체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최초의 장면에서 사르가 중앙 전방에 위치하다가 후다닥 내려와서 상대 왼쪽 중미를 끌어당김과 동시에 포로가 그로부터 생겨나는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를 통해 상대의 수비 구조를 흔들고서 공간을 만들어내 전개를 이어가는 것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번 시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트넘은 이런 게 없는 팀이라는 게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그래서 케인이라는 특급 공격수가 있었음에도 공격을 못하는 팀이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개개인 선수의 클래스만으로 결과와 득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임으로써 상대로부터 공간을 창출해내 득점 기회를 만든다. 제가 한 3라운드 때부터 토트넘의 전술 구조는 지금 이런 식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작동됐다는 점에서 이 득점 장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은 꾸준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토트넘이 계속해서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손흥민한테도 좋은 득점 기회가 꾸준하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득점 장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